앞으로 3개월만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당신의 골반과 방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십만, 수백만 명의 60대 이상 여성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이 부위를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참고만 지내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곳이 먼저 만져지기를 원한다. 이 말 조금 놀라셨죠? 많은 분들이 어디, 얼굴, 팔자주름, 허리 이렇게 떠올리세요. 그런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상담실에서 오랫동안 만나온 60대, 70대, 80대 여성분들이 속으로 가장 간절히 제발 누가 좀 먼저 봐줬으면, 만져줬으면 하고 바라는 곳은 바로 골반과 방광, 그리고 질 주변입니다. 이 부위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럽고 병원 가기도 민망하고 가족에게는 더더욱 얘기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요실금, 잦은 소변, 질건조, 성교통 같은 문제를 수년, 수십 년을 그냥 혼자 견디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애 낳았으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삶의 질, 수면, 우울감, 심지어 부부관계와 내 존엄까지 깊게 흔드는 몸의 구조와 대사 변화에서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에 자다가 두세 번, 네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고 버스를 타고 나가면 혹시 소변 새면 어쩌지? 불안해서 멀리 못 나가고 손주랑 놀다가도 갑자기 찔끔 새어나와서 속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남편이 스킨십을 시도하면 오래 몸이 먼저 굳어버립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또 피나면 어떡하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밖으로 나가는 걸 줄이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웃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나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만 이런가? 나 너무 초라해진 것 같아 하는 서운함과 슬픔이 자꾸 쌓여요. 저는 오은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아이와 부모, 그리고 중년, 노년의 여성과 남성들을 만나면서 몸과 마음이 서로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건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이 골반과 방광, 질 주변의 문제를 참고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저는 어려운 의학 용어가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로 이 부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제대로 만져주고 돌봐야 하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는 곧 힘입니다. 정보는 나를 겁주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잠깐만 들어볼까? 하고 넘기기에는 앞으로의 20년, 30년이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주로 어디를 보나요? 얼굴, 목, 가끔 손, 주름, 기미, 탄력.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아이고 늙었네 하면서 파스를 붙이고 병원에 가죠. 그런데 정작 노화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골반 바닥, 골반저 근육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걸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도 잘합니다. 예, 그런데 기침만 하면 찔끔, 계단을 조금 빨리 올라가면 아차 하고 느끼고 마트에서 계산줄만 서도 갑자기 소변이 급해져서 줄을 포기하고 화장실을 찾아 뛰어가야 할 때가 있죠. 왜 이럴까? 방광이 약해졌나? 하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대사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폐경이 오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죠. 이 호르몬은 단지 생리와 임신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콜라겐, 탄력, 점막의 촉촉함을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게 줄어들면 근막과 인대, 근육이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늘어지고 탱탱하던 구조가 느슨해져요. 원래 골반 안에서는 방광, 자궁, 직장이 위에서 끈으로 매달려 있고
아래에서 튼튼한 바닥이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끈이 늘어지고 바닥이 약해지면 방광과 자궁, 직장이 살짝씩 아래로 내려앉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만성적인 염증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는 보이지 않는 세명의 적이에요. 혈류가 떨어지면 방광 점막과 요도, 주변 조직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줄어들고 점막은 마치 건조한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조금만 자극이 와도 소변 마려워 하는 신호를 자꾸 보내요. 또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지방과 당을 쓰는 방식이 바뀌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높아지면서 근육과 인대가 회복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저는 골반의 대사 오류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단순히 나이 들었으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에너지와 회복 메커니즘이 꼬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60세 이후에는 얼굴 주름보다 먼저 골반과 방광을 만져줘야 한다. 이건 그냥 예쁜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골반저 근육과 방광 주변 조직을 의식하고 느껴보고 부드럽게 만져보고 필요하면 운동과 치료를 통해 다시 깨어나게 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놀라운 부분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먹는 것들 중에 방광과 요래는 독처럼 작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속에 마시는 진한 커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좀 떠보자 하고 마시는 진한 녹차, 홍차, 다이어트 한다고 변비 풀어보겠다고 마시는 카페인 많은 다이어트 차, 입맛 돋운다고 먹는 자극적인 김치, 젓갈, 찌개, 국물, 그리고 밤 10시, 11시에 수박이나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방광에게는 어떤 의미냐면요. 계속 꽉 채워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고 짠 음식은 몸의 수분 균형을 깨뜨려 방광에 부담을 줍니다. 밤 늦게 수분이 많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자는 동안에도 방광이 쉴 틈이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말을 들으시고 낮에는 바빠서 거의 안 마시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낮에는 참다가 저녁에 몰아서 마시고 밤새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건 방광과 수면, 둘 다에게 굉장히 힘든 패턴입니다. 여기에 식단에 또 다른 함정이 있어요. 살찌면 안 돼, 콜레스테롤 조심해야지 하면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은 줄이고 흰쌀밥, 빵, 떡, 과자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과 결합 조직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져요. 특히 골반저 근육은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튼튼해지는데 그게 없으니 더 빨리 약해지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은 커피, 차, 자극적인 반찬, 밤, 늦은 과일, 잘못된 수분 섭취 패턴,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 이 조합이 골반저 회복을 방해하고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고 요실금과 잦은 소변을 악화시키는 숨은 식단 함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내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골반의 해부학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골반을 한 채의 집이라고 상상해 볼게요. 골반뼈는 집을 둘러싸고 있는 튼튼한 기둥입니다. 인대와 근막은 집을 위에서 매달고 있는 여러 개의 와이어 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골반저 근육은 집이 아래로 쿵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튼튼한 바닥입니다. 이 집 안에는 여러 공간이 있죠. 앞쪽에는 물탱크 같은 방광이 있습니다. 물탱크에서 밖으로 이어지는 얇은 수도관이 바로 요도예요. 그 옆에는 질과 자궁이라는 또 다른 방이 있고 뒤쪽에는 하수관 역할을 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집이 탄탄합니다. 기둥도 튼튼하고 와이어도 팽팽하고 바닥도 단단해요. 그래서 물탱크인 방광이 꽉 차도 수도관인 요도가 잘 닫혀 있고 기침을 해도 웃어도 뛰어도 소변이 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 특히 자연분만을 몇 번 겪으면서 이 바닥과 와이어가 한 번씩 크게 당겨집니다. 제왕절개를 하셨더라도 임신 기간 동안 늘어난 자궁의 무게가 골반저에 계속 부담을 줬어요. 여기에 폐경 이후의 호르몬 변화, 반복되는 변비, 무거운 물건 들기,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겹치면서 바닥이 점점 탄탄한 마루에서 살짝 휘어진 바닥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기침을 할 때, 계단을 오를 때, 웃을 때, 심지어 앉았다 일어날 때 배 안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죠. 이 압력이 그대로 골반저로 전달되면서 방광이 아래로 살짝 밀리고 요도도 같이 눌립니다. 바닥이 튼튼하면 버티는데 바닥이 약해져 있으면 그 순간 찔끔하고 새는 거예요. 한국 여성에게 비교적 흔한 자궁 탈출, 방광류, 직장류 같은 것도 사실은 이 구조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용어로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집이 살짝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현상이에요. 이건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임신, 출산, 나이, 생활 습관이 겹치면서 구조적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위는 민감하고 소중하고 우리 삶의 후반전을 지탱해주는 핵심입니다. 정기적으로 부드럽게 만져보고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 이게 60세 이후 내 몸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조금 불안해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뭘 할 수 있을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기적 같은 한 방은 없지만 조금씩 바꾸면 확실히 좋아지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적의 묘약은 없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이면 그게 바로 기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먼저 빼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특히 골반과 방광은 덜 자극받을수록 회복할 힘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 저녁 7시 이후에 과도한 수분과 카페인 음료, 수분 많은 과일을 줄여야 합니다. 밤 아예 없이 10시에 커피, 녹차, 홍차, 카페인 있는 차를 마시는 습관. 늦은 시간에 수박, 참외, 포도 같은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 이건 방광에게 밤새 일하라고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저녁에는 물을 아주 끊으라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마시지 않는 것,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후 늦게부터는 줄이는 것, 수분 많은 과일은 가능한 낮 시간대로 옮기는 것. 이렇게만 해도 밤중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둘째, 참는 습관을 비워내야 합니다. 낮 동안에는 화장실 가는 걸 미루고 좀만 더 참자, 일 끝나고 가자 하다가 한 번에 콸콸 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패턴이 방광을 항상 극단적인 상태로 만들어요. 너무 오래 비어 있거나 너무 꽉 차 있거나. 이제는 방광을 다시 교육해야 합니다. 낮 동안에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아직 엄청 급하지 않아도 화장실을 가는 연습. 한 번에 너무 오래 앉아서 힘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배출하고 나오는 연습. 이게 바로 방광 교육입니다. 셋째, 변비를 부르는 식습관을 덜어내야 합니다. 과도한 흰쌀밥, 밀가루 음식, 단 음식, 야식. 이런 것들은 장을 무겁게 만들고 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배에 힘을 주는 횟수가 늘어나고 그때마다 골반저에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이 반복되면 바닥은 더 빨리 내려앉습니다. 넷째,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의자나 소파에 오래 앉아있으면 골반 주변 혈류가 줄어들고 근육과 인대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골반과 엉덩이, 주변을 가볍게 움직여주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한 번 일어날 때마다 5걸음만 걸어도 좋습니다. 다섯째, 향이,
강한 비누, 세정제, 좌욕제 남용을 끊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질과 외음부를 강한 비누로 박박 문지르거나 향이 강한 세정제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방광과 질 주변 점막을 더 건조하고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5가지만 빼도 정말 많은 분들이 2주 안에 소변 패턴이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이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갑자기 급한 느낌이 조금 덜해지고 찔끔 새는 상황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어느 정도 비워냈다면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골반 회복 프로토콜이에요. 첫째,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골반저 근육, 방광 주변 결합 조직, 인대. 이 모든 것은 단백질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콩, 두부, 생선, 달걀, 견과류, 들기름, 참기름 같은 것들. 이건 60대 한국 여성분들께 아주 익숙한 음식들이죠. 예를 들어 아침에는 두부와 계란 프라이, 김, 나물과 함께 밥을 드시고 점심에는 생선구이나 콩나물국, 저녁에는 두부조림과 채소, 중간중간에 소량의 견과류를 곁들이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골반저 근육이 재건축될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해주는 셈입니다. 둘째,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C, 오메가3 같은 미량 영양소를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뼈와 근육을 지탱하고 결합 조직을 튼튼히 하고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내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범위 안에서 식사로 우선 채우고 부족하다면 의사와 상의해 보충제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의 핵심, 골반저 근육 운동, 흔히 말하는 케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 하세요 라는 말은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몇 번 하다가 포기하시곤 합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화장실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변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잠깐만 하고 중간에 살짝 멈추는 느낌. 그때 사용되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이제 실제로 소변을 참으면서 연습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 대신 편안하게 누운 자세나 앉은 자세에서 질과 항문을 동시에 살짝 위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수축해 보세요. 배에는 힘을 주지 않고 엉덩이나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오로지 질과 항문 주변만 살짝 조이는 연습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살짝 조여서 끌어올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 초간 유지. 그리고 완전히 힘을 푼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 초간 쉬기. 이걸 한 세트에 10번씩 하루에 3세트 정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누워서 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앉아서 나중에는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숨을 참지 않는 것. 숨은 편안하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 전체는 이완된 상태에서 골반저만 조용히 운동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깊은 복식 호흡을 더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게, 숨을 내쉴 때는 배가 안으로 살짝 들어가게. 이 호흡과 함께 내쉴 때 골반저를 살짝 끌어올리는 느낌을 연결하면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면서도 골반은 더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엉덩이와 허벅지 뒤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동작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천천히 10번, 에리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기 10번. 이런 동작들을 하루 10분만 꾸준히 해도 골반을 받쳐주는 주변 근육들이 함께 강해집니다. 질 건조와 성교통이 심한 분들은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산부인과 전문의와 꼭 상의해 보세요. 국소 에스트로겐 제제나 질 보습제는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부위를 만지는 것, 운동하는 것, 필요하면 약의 도움을 받는 것,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시간 위에 올려볼게요. 앞으로 3개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현실적인 그림을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 이 시기는 디톡스 단계입니다. 저녁 수분과 카페인 조절, 밤 늦은 과일 줄이기, 참는 습관 버리고 이 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화장실 가기,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 자극적인 세정제 끊고 미지근한 물로만 씻기. 이 5가지만 한 달간 집중해도 많은 분들이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소변이 예전보다 덜 급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몸이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두 번째 달, 이제는 채우기와 강화에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 미량 영양소를 식단에 채우고 케겔 운동과 하루 10분 골반 루틴을 꾸준히 합니다. 이 시기에는 기침할 때 새는 양이 줄어들고 장시간 외출이 조금 더 편해지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트만 가도 불안했었는데 이제는 카페에서 친구랑 한 시간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달 이후. 개인차는 있지만 이때부터는 방광과 골반저가 새로운 패턴을 학습해 갑니다. 몸이 이제는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구나 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밤에 깊이 자는 날이 늘어나고 외출할 때 기저귀나 추가 속옷을 챙기는 횟수가 줄고 부부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옅어집니다. 자신감, 수면, 대인관계,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까지 서서히 달라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 나는 이제 인생 끝났어 라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4-5번씩 깨고 손주랑 놀다가도 소변이 새서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렵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셨어요. 저녁 물 줄이고 화장실 습관 바꾸고 하루에 5분이라도 케겔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은요. 밤에 한 번만 깨도 되는 날이 많아요. 손주랑 놀러 나갈 때도 예전처럼 두렵지 않아요. 제가 제 몸을 다시 되찾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과 마음의 존엄과 즐거움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건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몸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예리 작은 실천을 이어갈 때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의 말입니다. 이 부위를 만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내가 당장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저녁 7시 이후 물 줄이기일 수도 있고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기일 수도 있고 잠들기 전에 케겔 운동 10번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라고 포기할지 지금이라도 내 몸을 존중해보자 라고 결정할지 결국 내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결정합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의 골반과 방광, 질 주변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골반을 먼저 만져주고 방광과 질 주변을 부드럽게 돌봐주는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인생 후반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줄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꼭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다음 20년, 30년을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당당하게 만드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